살면서 의리하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많은데요. 면접을 볼 때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의리됩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계속 변해요. 특히 처음에는 의리였다가 어느 순간 갑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은 을에서 슈퍼갑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위트의 생각하는 기계와 함께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의리였냐면요. 젠슨 황이 30살에 엔비디아를 설립했어요. 하루는 공급업체를 찾고 있었죠. 엔비디아는 칩 설계만 하니까 실제 칩 생산을 하는 제조사가 필요했죠. 젠슨 황은 한 업체에 관심을 끌려고 여러 차례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나중에는 결국 직접 편지까지 써서 보냈어요. 기다리다 겨우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자 다들 조용히 해라고 긴박하게 소리칠 정도였죠. 그 회사가 지금의 TSMC입니다. 당시 TSMC의 CEO 모리스 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사실 거의 파산 직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일론 머스크와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조차 젠슨 황과 식사하면서 AI 칩을 더 달라고 애걸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엔비디아가 을에서 이렇게 슈퍼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결국 본질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본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동료의 눈치나 견제를 보다가 아이디어를 놓치거나 사내 정치로 무리짓기에 휩쓸리거나 저도 직장에서 본질을 놓칠 뻔한 적이 꽤 있거든요. 동료들이랑 타임을 안 하면 도태될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젠슨 황은 엔지니어였고 그 본질을 잘 지켰어요. 병렬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서 세계 최초의 GPU를 만들었고 그게 AI 시대의 핵심 두뇌가 되었죠. 여러분의 일에서 본질은 무엇인가요? 둘째, 치명적인 리더십이 있었어요. 사람을 아주 잘 다뤘죠. 직원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 앞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소리치며 질책을 해요. 그렇게 모욕은 하지만 해고는 하지 않아요. 반도체 업계 평균 이직률이 17.7%거든요. 엔비디아는 2.7%였어요. 직원들을 취재했는데 직원들이 젠슨 황을 거의 숭배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보니까 직원이 중병을 진단받자 치료비를 사비로 주기도 하고 일에 지쳐 퇴사하겠다는 직원을 찾아가서 자기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래도 직원이 나간다고 하자 그동안 회사에 대해 헌신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계에서 젠슨 황의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매력이 있었다. 그의 리더십이 혼란스럽고 독재적이었다고 해도 지루하지 않았다. 젠슨의 애정, 두려움을 섞은 리더십은 매혹적이고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였다. 거기다가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었죠. 직원들은 모두 순자산에 공이 하나씩 더 붙었다고 해요. 1억이면 10억. 숭배할 만하네요. 성과가 뛰어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못 잊어요. 여러분도 그런 못 잊는 분 계신가요? 보통 둘 중 하나만 있는데. 세 번째는 현실을 냉정히 보고 될 만한 것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흔히 기업가는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젠슨 황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어요. 젠슨 황이 주어진 현실을 참 잘 이용한다고 생각한 게 어릴 때 부모님과 떨어져 미국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화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거의 모든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학교였다고 해요. 룸메이트가 17살인데 글을 읽지 못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젠슨 황은 그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벤치프레스를 배웠어요. 일종의 거래죠. 이후 평생 동안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인 병렬 컴퓨팅도 될 수 있다는 검증이 끝난 뒤에야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엔비디아가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에너지의 한계예요. 젠슨 황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한계 안에서 말이죠. 어떤 일을 해내는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제한하게 될 겁니다. 왜 급한 일 말고 중요한 일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집안일이 쌓여있어도 나에게 중요한 일이 글쓰기라면 글부터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집안일을 해야 하죠. 왜냐면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급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급한 일을 하다가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래서 결국 슈퍼갑이 되는 것은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뭔지 냉정하게 찾아서 몰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성과를 내면 사람들은 나를 찾게 되고 그걸 흔히 우리는 갑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생각하는 기계와 함께 했습니다.